8명의 예비 후보들이 주말에 토론회에서 맞붙었고요. 어제는 죽음의 조로 불렸죠. 비조 토론이 펼쳐졌는데요.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.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. 홍 의원님께서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죠. 홧김에 서방제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저는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.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.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.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. 그게 2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.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. 예,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 자진하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진하야의 생각이 없다는 면을 분명히 밝히신 상태였거든요. 그렇다면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? 아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라는 말이죠.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되는 것이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.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?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.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한동훈 후보님한테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 후보님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. 제가 잘 듣습니다. 말씀해 주십시오.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.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?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.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. 됐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. 유치하시네요. 죽음의 조로 불린 비조 토론 잠시 축약해서 보여드렸습니다. 서영조 소장님, 네. 한동훈 후보가 계엄, 탄핵 이 키워드 먼저 꺼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3대1 구도에서는 내가 이 이슈는 유리하겠다 뭐 이런 전략일까요? 그런 것도 있고요. 예. 국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번 조기 대선의 의미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? 어물쩡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 때문에 치러진 조기 대선인데 마치 내란은 다 잊어주세요. 우리 새롭게 시작합니다. 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당내 경선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에서 뽑힌 후보가 이 본선에서 그 내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뭔가 짚고 넘어가고 국민한테 사과라고 가지 않고서는 대선 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후보들의 자격 요건상 내란에 대한 행위들에 대해서 현재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소 물어봐야죠. 근데 어제 국민의 경선을 보면 역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게 극명했고요. 저는 딱 3가지 키워드로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나경원 후보는 이미 내란몰이 탄핵 선동 네. 이걸로 저는 그 후보로서의 모든 걸 말했다 봅니다. 예. 나경원 후보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편을 드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철우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나올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. 왜 내란에 대해서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했느냐. 이렇게 하는 건 또 그 부분도 이철우 후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거고. 예. 홍준표 후보는 남는 게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좀 유치함.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 대선 경선의 수준을 생머리, 키높이 구두, 보정 속옷 이걸로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. 그래서 저는 어제 있었던 내란 계엄의 사태에 대한 질문들에 있어서는 극명하게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란을 옹호하는 후보를 뽑으려고 하는 판이구나라고 국민들한테 각인됐을 가능성이 높아서 예. 조금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컸다. 전 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.